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소상공인 여러분께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해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2997님이 운영하시는 팥칼국수집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자연산이다의 리포터 써니입니다. 산속에 살고 계시는 여러 자연인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던 그때 그 자연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왔네. 아이 그 시기 나를 뭘 찍을 게 있다고 또 왔는가. 아니 저희 게시판에요. 할아버님을 꼭 또 만나고 싶다는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요. 아이. 팬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단 거야 그거. 예? 아니에요. 두세 분 더 계셨어요. 에, 내가 계정을 두세 개 더 팠어. 쉽더라고. 계정을요? 예. 여기서 이 심심하니 뭐해. 스마트폰으로 아이디만 바꿔가면서 달면 되는 것을. 그러셨구나. 아 근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이거 콩이죠? 어머머 이거 우리 토종콩인가 봐요. 수입이야. 예?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바꿔서 내가 포장 중이야. 근데 이거 안 되는데 지난번엔 또 고사리를 속이셨잖아요. 그 자네 때문에 괜히 방송 나가가지고 내가 벌금을 냈어요. 아우 당연하죠. 이 방송 나가면 또 내 저 벌금 내겠네. 아이고 괜찮아. 저 고추 팔아서 벌금 내면 돼. 아 고추도 재배하시는구나. 아이 귀찮아. 옆집 거를 훔쳐서 파는 거지. 산속에 살면 정직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나는 좀 달라. 도둑질을 해. 왜? 잘못된 건가? 아우 당연하죠. 그런 거 말고 산에 살면서 뭐 잘하게 된 거 좋은 거 있으세요? 있어. 뭐예요? 사기치는 거. 아니요. 늘었어. 뭐든지 하면 늘더라고. 아니 산속에서 별걸 다 하시네. 다른 자연인들 보니까 막 집에서 가구도 만드시던데 산에 오시면 뭐 이렇게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 있지 당연히. 뭐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예. 이제 그 불법 건축물을 만들었어. 아 진짜. 근데 이 방송 나가면 또 내가 벌금을 내겠는데 아이고 뭐 하지만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왜요? 고추를 또 훔치면 돼. 진짜. 저쪽에서 넓게 농사를 짓거든. 아 근데 이걸 또 말했으니까 아이고야 이러다 내 쇠고랑 차겠는데. 진짜 큰일 날 말씀하신다 어르신. 그나저나 그 리포터 양반 뭐 좀 먹었어? 네? 팥칼국수 좀 먹어봐. 팥칼국수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야 앱으로 주문했지. 에휴. 추억비 팥칼국수라고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데 여기는 나랑 달라. 직접 밀어서 썬 국수를 쓴다고. 팥죽도 팔고. 그러니까 그날 꼭 여기서 시켜 먹어. 에? 그날이 언젠데요? 딱 팥죽 먹는 날 있잖아.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그 대설과 소한 사이. 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면 설마 문제 드립니다. 해설과 소환 사이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며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는 이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하지, 2번 동지, 3번 탑알지. 문자 미니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거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쇼 식혜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남진이에요. 둥지. 남진의 둥지 들으셨고요. 저희 네. 강력한 힌트송이었죠. 정답 갑니다. 대설과 소환 사이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며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는 이 절기. 정답은 2번 동지였습니다. 동지. 그렇군요. 네. 예. 자, 우리 정답자 중 10분 뽑아서 식혜 선물로 드리고요. PPL 홍보를 의뢰하신 2997님께도 선물 챙겨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 웃음이 터지는 게 아니 산속에서 자연인이 너무 불법 건축. 무슨 테러리스트 아니고 반사회적으로 살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앱으로 시켜. 아니 근데 이 자연인을 만나고 싶다는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2를 기획한 건데 이거 시리즈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산이다 아저씨. 그렇죠. 그냥 웃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꽁트는 꽁트라고만 생각해 주십시오. 자, 잠시 광고 드릴게요. 지금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대요. 제목 복지관 나훈아 서울시 서초구에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릴 거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자를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선희 동상하고 천식 동상 네. 잘 내가 듣고 있어요. 네, 누님 반갑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한참 그 노인 복지관 당길 그 시절을 얘기를 내가 해볼까 해요. 예. 우리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그러하게 그냥 폼을 잡고 댕기고 있는 척을 그냥 탁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 나이 치고는 키도 겁나게 크고 덩치빨이 좋아가지고 그냥 복지관에서는 일명 나훈아로 통했으니까 알만하죠? 예. 그날도 그 시기니 남편이 머리에 개기름을 착 바르고 아씨 생각하니까 열받네. 개기름 바르고 베개에 누우면 얼마나 짜증나는 줄 알아요. 빠지지도 않아. 몇 바퀴 돌려도. 아이고, 벌써 웃겨. 아무튼 그러고 머리에 착 쳐바르고 복지관을 갔어요. 그 소리로 울면서 다들 잘 지냈는가?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저랑 고스톱 판판 치는 거 어때요? 나는 고스톱은 안 쳐. 아이고 저기요, 저짝에 있는 춤 강습소에서 나가 커플 춤을 좀 배워왔는데 짝지 한번 해주면 안 될까나? 춤? 아유 됐어. 난 춤 끊었어. 아이고 춤은 뭔 저기 춤바람 난 할망구 저리 비켜. 저기 여기 집에서 녹여온 망개떡인데 잡숴봐요. 떡이라고? 아유 됐어. 나 떡 안 좋아해. 난리도 아니요. 아주 그냥 가진 건 쥐뿔도 없는데 인물이 워낙 훤해가지고 복지관 할머니들한테 꽤나 인기를 끌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온 거요. 여보세요. 자기 왜 노인정 안 오는겨? 왜? 여와 여기 지금 할머니들 아주 난리 났어. 뭐야? 뭐 사고 친겨? 아니 우리 바깥 양반 어떻게 됐는디? 아이 그게 아니고 예. 그 여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할매들이 난리야. 태어나서 70년 만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 처음 본다고. 뭔 소리요? 아이고 복지관 친구 막 동생 오빠 언니들 전부 그냥 전화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난리가 났다고 그러길래 또 사람이 그러잖아요. 궁금하잖아. 가봤지. 왜요? 잘생겼다. 야씨. 나 눈이 부시다 못해 그냥 눈이 튕겨져 나올 지경으로 잘생긴 영감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따 나는 여기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동네 투어 좀 시켜주면 쓰겠는데. 아이고.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저기요, 아이고 이거 집에서 녹여온 망개떡인데 하나 잡숴볼래요? 엄마 아이고. 나가 망개떡 귀신인데 겁나게 센스가 있어 보여요. 어머나 어머나. 오메 허벌나게 맛있네. 역시 손이 예쁘시서 그런가 떡도 잘 만드는 갑소. 앞으로 나가 꽃떡이로 불러도 될까요? 꽃떡이요. 아이고 참 나 참 빛이 나네 빛이 나. 아이고 나도 홀딱 홀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보다가 그냥 문득 어두운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옆을 봤는데 저그 구석탱이에 소파에 그냥 우리 영감탱이가 널브러져 있더라고. 아이고 저 얼굴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참나. 아이 성격도 겁나게 좋구만 뭘 그려. 아니야 당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저 할망구들 전부 얼굴 보고 저러는 거야 지금. 아이고 보니까 뭐 얼굴 보니까 기분 좋아지고 좋네. 그러지 말고 가서 놀아. 뭐 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없어 보이게. 얼른 가. 아이고 싫다는데 참 할망구 참. 나 집에 갈 거야. 옹졸해. 삐져가지고 복지관에 한동안 발길을 끊었지. 사람이 옹졸해.
뭐 그 후로 매일 방구석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2주일 정도가 흘렀어. 예. 그 남편이 다 뭐가 결심한 듯 나한테 얘기하는 거요. 나 저 복주관 다녀올게. 보통 저럴 땐 사고를 치거든. 내 경험상 불길하더라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따라 나섰지. 저 복지관에 도착해가지고 문을 열었을 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우리 남편 앞에 그냥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얼굴이 잘생길수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그걸 집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거 아이고 너무 신기하다. 이게 바로 남자의 비결이고 젊음의 비결이 이 하체라고. 아이고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나도 그거 따라해보면 안 되나? 자, 다 같이 맑은 공기를 폐로 깊숙이 들이마실 때 관략근에 힘을 주고 흡!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흡 힘을 풀고 다시 들이마시고 힘 주면서 흡!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흡 힘을 풀고. 아유 벌써 사나워. 짠하기도 하고. 얼굴로 밀리니까 영감탱이가 네. 뭐 어디 가지고 그냥 케겔 운동법 같은 걸 배워가지고 복지화관에서 써먹고 있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사람들이 착해. 관심을 또 가져주더라고. 근데 그때 저짝 멀리서 그 남진 닮은 잘생긴 훤칠한 그 할배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요. 아따, 내 손가락에 있는 반지 맞는 사람 가지쇼. 무리수요.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된 거요. 그 할배는 관심 다시 받으려고 그냥 무리수 던졌고 케겔 운동법 전파하던 우리 영감태이는 다시 홀로 찌그러진 것이지. 탈탈 털어도 사람들 나눠줄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없어. 우리 남편 개뿔 없어.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야지 어찌야. 일단은 우리 남편이 완벽하게 망했어. 창피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되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그래서 복지관에 못 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영감태이가 반지, 관략근 운동 이런 거 다 빼고 말이야. 이제 다시 얼굴로만 진검승부 해봐야겠어. 이러고 있어. 안쓰럽지. 할머니 왜 그래 남편한테. 나도 공정하니까. 뭐 누가 이기든 그 조금은 잘생긴 사람이 이겼으면 난 좋겠어. 와와와와와와와. 우리 어머님 필력이 너무 좋아요. 되게 뭐랄까. 너무 웃겨. 작가가 쓴 것 같은 진짜 잘 느낌. 쓰신다. 그리고 남편분 편드는 게 일반적인데. 네, 그렇죠. 객관적이세요. 진짜. 냉소적이시고 그러나 좀 짠해서 또 챙겨줄 땐 챙겨주시고 되게 멋쟁이 언니인 것 같아요. 툭툭 터지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글을 주셨다는 게 너무 웃겨요.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삶의 변화가 왔는지도 한 번 더 시즌2로 엮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너무 웃겼습니다 오늘. 최고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그러던 어느 날 손자들도 어느 정도 장성하여 이젠 좀 편히 쉬어도 되겠구나 하셨던 그날 오전 내내 까마귀가 제 머리를 날며 울어대더라고요. 한 엄마가 많이 아파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너무 슬퍼요. 그러게요. 아이고. 진짜 남일 같지 않는 느낌? 이게 왜냐면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항상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에이. 우리도 아니면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내가 아픈 이 과정을 내가 모른다는 거. 의식이 나한테서 떠나간다는 게 저는 제일 큰 공포 같아요. 오늘 사연도 진짜 가장 큰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 였습니다. 그 아드님이 그게 있죠. 사실은 모실 수 없는 환경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해서 드는 그 죄책감. 그렇죠. 근데 어머님은 당신의 인생 그 끝자락에 아드님과 함께한 그 기억, 그 큰손주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재산으로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히려 좀 더
더디게 이렇게 좀 아픔을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 아드님이 어머니의 그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더 많이 공을 세웠다고 생각해야지 아드님이 책임지지 못했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계속 미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맞아. 엄마에게 고마워하는 걸로 그죠? 네, 어머님 인생이 아드님으로 얼마나 풍요로웠을 거예요. 진짜 엄마가 느껴서 행복감이 막 느껴지던데. 맞아요. 네. 자, 오늘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아름다운 동행을 해봐야죠.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수연 리포터님이십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어이는 들라. 네. 자, 우리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주에 제가 일가족의 화상 사연을 전해드리고 너무 마음 아팠어요, 진짜. 사실 그 방송 제 주변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그 가족도 가족이지만 정선희 씨 걱정을 좀 많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네. 너무 오래도록 걱정하시더라고요. 머물더라고요. 그 가족이 그랬죠. 그 목소리나 이런 일주일 가도록 진짜 잘 마음이 좀 많이 미쳐지더라고요. 무거웠어요. 많이들 네. 그러셨을 텐데 맞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도 제가 또 화상 환자를 소개를 해드려야 합니다. 심지어 어려 또 8살 애기야. 아이가 주인공인데요. 8살 안소희 양을 만나고 왔습니다. 소희는 눈이 참 크고 맑은 아이였어요. 그렇게 예쁜 눈을 반짝이면서 제가 묻는 말에도 아주 똑부러지게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똘똘한 아이였고요.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사고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도 아주 차분하게 기억을 꺼내주더라고요. 7살 때 컵라면 먹다가 몸이 아팠어요. 배요. 배 반이랑 여기랑 많이 울었어요. 다쳐서 슬퍼서 울었어요. 보면은 핑크색 부분이 많은데 빨강색 부분도 같이 섞여 있어요. 별로 보고 싶은 기분은 안 나요. 가끔씩 병원 생각을 안 하던가 배를 가끔씩 안 보던가 근데 계속 생각나요. 웃으면서 말하니까 더 슬픈데 아니 이 예쁜 천사가 수임 씨 어쩌다가 네, 이 라면 국물을 그러게. 몸에 쏟았을까요? 이게 컵라면이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왜 우리가 한강 잔디밭 같은 데서 가면은 이렇게 그 은박에 끓여서 네, 나오는 기계에 끓여주는 라면. 그 즉석라면. 그 뜨거운 거구나. 굉장히 더 뜨겁죠. 그죠? 그렇죠. 훨씬 뜨겁죠. 컵라면보다. 컵라면하고 그거구나. 비교가 안 되지. 그걸 이제 끓은 상태에서 먹기 전에 바로 쏟아버리는 어떡하면서? 거예요.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에서 네. 그게 배 위로 국물이 쏟아져 버렸거든요. 혼자였어요? 어른이 없었나? 그때 이제 엄마는 사실 일을 하고 계셔서 아이고. 친척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제 옮겼고요. 그 배 절반 정도 아주 넓은 부위에 이도 화상을 입고 119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게 이게 7살 때라고 말해줬는데 딱 작년 8월 일이었어요. 한 달 정도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이제 1년이 지나 지금 흉터는 그나마 좀 옅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엄마가 당시엔 이제 곁에 없으셨는데 입원을 한 이후에도 계속 할머니가 병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도 그렇고 입원 동안도 그렇고 엄마는 계속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소희 곁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요? 그 부분이 참, 가장 이 가정의 큰 문제입니다.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옆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또 엄마가 계속 이렇게 소희 곁을 못 지키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혼 관계에서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고 네. 그때 이제 같이 살던 소희 아빠는 뱃속의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좀 힘든 결정이었지만 나 혼자서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이 아빠와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셨더라고요. 근데 한부모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엄마 예상보다도 정말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늘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는데 무엇보다 엄마 마음이 가장 힘들었던 건 문득문득 아이가 아빠의 빈자리를 허전해야 하는구나 그 모습이 보일 때였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 태어났을 때 그때도 형편이 좀 안 돼서 그 미혼모 시설에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생활하던 어떤 그 엄마 한 분이
이제 거기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전신마비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이제 깨어나서 그 남자분이 같이 교회에 왔어요. 그 미혼모 시설에 있는 교회를.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애들이 이제 다 그 남자분 아이가 아빠 부르니까 애들이 다 아빠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 그냥 책으로 얼굴 가리면서 막 울고 있었는데 저걸 아이가 본 거예요. 3-4살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엄마 나는 괜찮아.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 있는데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딱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아니까 그게 좀 항상 마음이 아프죠. 네. 엄마 우는 모습을 보고 사실 위로해준다고 이제 소희가 그런 말을 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지난 8년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이 앞에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가슴을 두드리면서 숨죽여 우는 날이 훨씬 많았죠. 아이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뭐 마냥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미혼모 센터에서 지내는 동안에 생활비를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저축을 차곡차곡 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또 복지관 문화센터 강사로 이제 일을 계속 찾아다니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소희와 단둘이 아늑하게 지낼 그냥 집 한 채, 작은 방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모은 돈으로 드디어 작년에 작은 집을 하나 계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만 그 집이 전세 사기에 휘말리고 말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또 왜? 피해자가 5명이었고요. 그중에 세상에. 한 명이 이제 소희 엄마였던 거죠. 안 좋은 일은 참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는데 맞아요. 소희가 화상 사고를 당한 것도 딱 그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8월은 엄마에게 목숨이나 다름없었던 2가지, 딸 소희랑 그리고 그동안 모은 전 재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뺏기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잠시잠깐이지만 모든 힘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엄마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엄마가 위대하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특히 엄마가 하던 일이 이제 뭐 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교사 완전히 일이 끊겨버린 거예요. 대면하던 모든 것들이. 그랬죠.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없다 보니 월세도 많이 밀렸고요. 덩달아서 소희의 화상 치료도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화상은 좀 계속 꾸준히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안 그럼 피부 변형이 일어나니까 위험한데.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계속 당기고. 그리고 흉터가 더 그런데 심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치료를 계속 이제 단계별로 받아줘야 되는데요. 지금도 소희는 이제 병원에서는 최소 한 달에 2번은 오셔서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소희가 다시 레이저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소희도 지난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서 그 소원을 빌었다고 해요. 치료를 받아서 배가 좀 더 예뻐졌으면 하는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배가 나중에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른 되면 보기 싫으면 수술하면 된대요. 그게 걱정돼요. 내 소원 언제 보름달에서 빌었어요. 어떤 소원 빌었어요? 배에서 그 핑크 상초는 그냥 괜찮은데 그 빨강 상초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설구색 피부가 다시 났으면 좋겠어요. 아픔도 고통도 모두 사라지기를 모두들 이제 여기서 함께 노래 부를래요. 내가 바라던 소희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말도 잘하고. 아니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8년 된 아이예요. 7년 됐을 때 그 청천벽력을 당하고
아이는 계속 맑고 투명하고 순수하고 오히려 이 도움을 주려고 준비한 어른들의 손길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주는 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소희 목소리 안에. 목소리만 들어도 그렇죠. 우리 소희한테 감사의 의미로 갚아야겠네. 진짜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힐링을 네. 느꼈어요. 진짜 소희 온몸의 피부가 다 살구색 피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예쁘게 복숭아빛으로 새롭게 다 맞아요. 다 살아날 거예요. 네. 우리가 또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든 거니까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앞으로 계좌번호 2개가 있습니다. 기업은행이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 우리 소희 아까 노래 잘하는 그 목소리 들으셨죠? 우리도 그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담고 네. 2222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2를 10개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2를 9개 찍어주시고 01037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모두 기업은행 계좌고요. 예금주가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예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사랑 잘 모아서 소희의 화상치료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희의 밝고 또 맑은 이 에너지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게 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소희한테 투자를 할까요? 그래야죠. 네. 가슴 아픈 사연인데 또 잘 전해주시느라 노력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아닙니다. 수임 씨 수고하셨고 우리랑 언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마 다음 주가 마지막 그래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아니죠. 마지막은 아니죠. 네. 잠시 쉬어가는. 감사해요. 다시 불러주세요. 계약이 있는 거죠, 저. 아유, 무조건이에요. 구두계약. 방송으로 구두계약 우리 나갔어. 지라시 아이콘이에요, 수임 씨는. 예. 감사합니다. 구두계약 무서워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한참 까불다가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은 좀 제가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순간, 그 순간만을 응축해 놓은 그런 코너 같은데 그렇죠. 억지로라도 눈을 떠야 하는 이유를 늘 새롭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보는 세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고 네. 진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 진짜 감사합니다. 늘 죄송한 마음이지만 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계속해서 목요일 이 코너에 동참해 주세요.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4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